네, 오늘은 6192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을 포트에 꽉 채워서 들고 계십니다. 일단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40, 30% 비중인데 두 종목 다 수익이 꽤 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1만 2천 원대입니다.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비중이 30%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현대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가 17만 원대면은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잖아요. 좀 들고 가보면 더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분 매매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삼성물산도 그렇고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일단 비중이 이제 이 한 종목에 지금 40% 정도 이제 되어 있는 상황. 여기 이제 현대차가 안 좋다라기보단 이제 이 배당락일에 대한 압박도 조금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가볍게 좀 보셨다가 배당락일 날 만약 가격적인 이제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 오늘 이제 정리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입을 해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이제 사고 파는 게 그냥 불편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매매 전략 방법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삼성물산도 수익을 보고 있죠.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17만 원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끊이질 않고 있긴 하거든요. 뭐 삼성물산도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주가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다음 주에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 부분을 다루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6월에 이제 통과할지 말지 여부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다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루는지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을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폭을 줄지 여부인데 그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 부분,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와 가장 중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삼성물산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 단가의 고려도 있겠지만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기대 이하라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선거 이후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실제 통과로 무게를 두는 상황 안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물산 보유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SK바이오팜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포트폴리오 상담에도 들어있었던 종목인데 이분도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SK바이오팜이 올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있던데 주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가가 9만 원대인데 매수가가 11만 원대거든요. 오래 기다리신 거면은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SK바이오팜이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자체가 밸류 프로그램 이 부분들의 피해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떤 일정이라든가 재료를 좀 품고 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98,000원짜리대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 98,000원짜리대가 첫 상장을 했을 때 시초가예요. 그 자리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금방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가도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도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김태승 본부장님께서 현대차 절반은 차익 실현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수익 실현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비중을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조금 네. 채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 현금화를 하셨다면 SK바이오팜으로 비중을 조금 더 이제 늘리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SK바이오팜은 이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내전증 신약에 대한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빈펫이라고 하는 경쟁사의 특허가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바이오팜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된 만큼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현대차를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 포트의 종목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SK 바이오팜은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서 이쪽에 대한 비중 확대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네요. SK 바이오팜을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성욱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포트 전반적으로 좀 평가와 함께 만약에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섹터를 넣은다면 어떤 쪽이 괜찮아 보이시는지요? 뭐 구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 상황이고 굳이 막 바꾸시기보다는 뭐 현재를 유지하면서 가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가까운 가격이죠. 뭐 20만 원, 19만 원 이런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PBR 0.8배 이 정도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단가가 낮으세요. 많이 낮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한 20만 원 초반 정도로 열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각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포트폴리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려 봤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조조의 운수대통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장을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랑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한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